일단은 저 12강부터는 뒤에다 해설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류가 많아지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수업 한 번 왔을 때 자료 하나씩만 가질 수 있게 12강 준비 자료 봐보세요. 오늘 챙긴 거. 거기는 앞에 자기가 하는 거 있고 뒤에 답지까지 있어요. 오케이? 그냥 한 종류만 갖고 있으면 돼. 책 2권에 숙제 자료 한 종류.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하나로 묶어줬으니까 이제 하나만 들고 다니시고, 마찬가지로 그 수업은 뭘로 들으라고? 숙제 자료 플러스 해설지로 듣고 분석 노트에 끼워놓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알겠죠? 자, 10강의 1번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면 10강은 8문제 다 굉장히 좋아요. 8문제 다 직접 연계가 돼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 지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0강 쓴 사람이 글을 좀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10강은 나중에 여러분이 봤을 때도 반드시 꼭 확인을 하세요. 연계가 된다면 10강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겠습니다. 자, 10-1은 집단 수능 사고의 위험성인데, 요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파트 1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제니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야. 대부분의 집단이 합의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뭔 얘기냐면 집단이 처음에 합의를 했어. 그럼 그 방향성이 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쭉 간다는 얘기죠. 뭔 얘기야? 집단 수능 사고가 된다는 거야. 대부분의 집단이. 자, 합의 현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부되고 조롱돼. 그러니까 집단 수능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반대하려고 해도 반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구성원들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분쟁을 안 일으키려고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집단 수능 사고의 위험성이잖아. 그치? 자, 파트 3. 자, 합의에서 멀어지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게 뭐야?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내가 딴 얘기를 하면은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잖아. 그게 뭐다? 집단 수능 사고야. 근데 그거는 결국 어떻다고? 위험하다고. 오케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위험한지는 안 나왔어. 그냥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파트 4. 집단이 단결될수록 구성원들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 집단 수능 사고가 진행된다는 거지. 역시 이건 어떻다? 위험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험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위험한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죠. 집단 수능 사고는 위험하다. 오케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닐 거니까 꼭 이해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0-1의 독해는 답지 확인하시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제는 메뚜기와 귀뚜라미의 소리와 기호의 연관성. 예. 자, 보면 화씨 54도는 몇몇 곤충에게 마법적인 것으로 보인대. 그렇대요. 자, 예를 들어 여름에 메뚜기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항상 들리는 건 아니죠. 그쵸? 여름에 맨날 들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온도가 화씨 54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화씨 54도보다 추우면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 왜? 따뜻할 때만 활동하고 기온이 올라야 얘네의 활동이 빨라져. 이거는 이 대부분의 곤충들이 약간 유충의 형태로 겨울을 보내잖아. 그치? 얘네의 그 활동 사이클 자체가 온도에 민감하니까 그런 거죠. 자, 기온이 오르면 활동이 빨라지고 다리와 날개의 진동 소리가 커져.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 소리를 낸다는 건 진짜 우리처럼 목소리로 내는 게 아니라 뭔가가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활동이 빨라지고 진동이 높아지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온도가 뭐다? 화씨 54도다.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자, 파트 4 정리를 쭉 하죠. 기온이 올라가면 진동이 올라가. 그래서 뭐 정확히 모르지만 주파수가 바뀐다는 걸 우리도 뭐 이해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음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우리한테 메뚜기와 귀뚜라미 소리가 잘 들리게 된다라는 내용의 지문이죠. 그렇죠? 네. 자, 독해 첫 문장은 답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result in 하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결과. result 뭐 하면 원인이 나와? result 뭐 하면 원인이 나와? 뭐 하면은 원인이 나오는 건 아는데 뭐냐고 그게. from이죠. 그렇죠? 잘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 회사인이라는 주제죠. 그렇죠? 이 지문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 좋아요. 10강이 다 그리기 깔끔한 것 같아요. 자, 보면 미국에서 회사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 자, 그 사람과 가족의 삶이 회사에 달려있다 라는 게 회사인의 개념이야. 자,
그의 모든 생활 방식, 입는 옷, 타는 차, 사는 집 이런 모든 것들이 회사의 지위와 달려있어. 회사의 지위는 곧 뭐랑 연결되기 때문에 급여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회사에서 내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나의 생활 수준이 회사에서의 지위와 달려있다. 이런 사람들을 회사인이라고 부른다. 자, 승진의 소망은 회사의 성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응해.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승진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면 나의 뭐가 좋아져? 나의 모든 생활 양식이 좋아지잖아. 근데 내가 승진을 하려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잘해야 되잖아. 회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순응하며 산다는 거야. 이 회사인이라는 사람들이. 자, 승진해야 더 잘 살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과 연결이 바로 되죠. 그렇죠? 자, 주주총회에서 직원들을 대체해버릴 수 있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좀 좋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죠. 오케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래서 회사인이라는 것의 위치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등장한 것은 약간 미국의 기업 문화에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잘릴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회사인이고 회사인의 모든 위치는 회사에서의 지위와 달려있고 하지만 불안하다. 왜? 언제든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0-3의 독해 첫 문장 보겠습니다. 요거. 자, 보면 자, 문장이 길죠. 그쵸? 이 문장이 길 때 여러 번 했지만 문장이 길 때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문장을 단순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해석하기 좋아지는 거지. 그치? 그게 결국 독해 능력이라고 했어. 자, 이 문장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은 뭡니까? 이 문장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 SVOC를 해온 친구 없나요? SVOC 안 했다. 눈으로라도 보세요. 이 문장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어떻게 이 문장을 처리하면 이 문장이 단순해집니까? 손가락 이렇게 해봐요. 뭐? 그렇죠. 병렬을 잡으면 쉬워지는 거지. 자, 병렬을 잡기 전에 뭐가 병렬인데? 어떤 부분이 병렬로 되어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주어, 그렇죠? 주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란 말이야. 어떤 구조야? His training, his social life, the kind of car he drive.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the clothes that he and his wife wears.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neighborhood he lives in. 그들이 사는 동네. 그 다음에 the kind and cost of his house. 다 병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처리해서 그냥 뭐라고 퉁 쳐버리면 돼. 주어 부분이 얘가 사는 거로 퉁 쳐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걔가 사는 것은 all 다 dictated. 뭔가에 의해서 dictate 하면 원래 명령하다 이런 느낌인데 뭔가 달려 있어, 의존되어 있어. 뭐에? 그의 회사의 지위에 달려 있다. 이렇게 퉁 쳐버릴 수 있으면 되죠, 그렇죠? 간단하게 만들면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답지 확인하시고 10-4로 가겠습니다. 자, 보면 자연과학을 모방하는 사회과학자들의 한계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과학이라는 게 과학이고 사회과학이라는 건 사회학이잖아. 그쵸? 근데 워낙 이제 학문의 지위에서 과학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사회학자들도 뭘 따르기 시작합니까?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걸 채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래 과학에만 있던 연구나 실험 같은 것들이 사회학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자, 보면 불행히도 자신의 연구의 제안을 인정 안 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존재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학은 근본적으로 무언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을 다루는 거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텐데 모든 인간이 원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치?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학자들이 있어. 자, 이 학자들은 자연과학을 모방하려고 해요. 두 번째, 자, 주제를 수량화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함인데 노력함이 빠져있죠. 분석 노트에. 미안합니다. 이건 제 실수예요. 노력함 써주세요. 네, 분석 노트에. 분석 노트에 주기 위해서 노력함 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를 수량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as a matter of fact.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
수량화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존재한대. 모든 것을 수량화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예로 든 게 뭡니까? 편견이나 사랑을 수량화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1만큼 사랑해 100만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수량화가 안 되는 개념이야. 자, 자연과학에서도 수량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자, 보면 다시 주제를 한번 보면 사회과학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 한계는 뭐야? 수량화가 뭐라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수량화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연과학에서도 수량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수량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자, 수량화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수량화한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자, 사회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수량화하려고 노력하고 수량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10-4 주제 다시 정리하면 자연과학을 모방하는 사회과학자들의 한계는 뭐다? 수량화를 맹신한다. 이렇게 떠오르면 이 지문이 기억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필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필기했다가 나중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분석 노트에 바로 필기하지 말고 숙제 자료에다 필기하고 나중에 정리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육준서.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0-4의 독해 첫 문장은 답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려는 거는 initself죠. initself. initself는 뭡니까? initself는 그 자체로 한 단어처럼 기억하면 좋죠. 그쵸? initself 하면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전치사 플러스 oneself 형태의 친구들 몇 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죠. on이 아니야. of itself. of itself는 무슨 뜻입니까? 자, 알아서 저절로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역시 또 많이 나오는 거 뭐야? by oneself. 얘는 스스로. 요 세 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전치사 플러스 self 제기대명사 표현으로서 요 세 개 정도는 꼭 챙겨주세요.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를 모른다고 문제를 틀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해석하는데 더 편하죠. 그쵸? 오케이? 10-5로 가겠습니다. 자, 10-5의 주제. 문화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변화한다. 이 지문도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글이기도 하고. 자, 보면 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자연스러운지, 무엇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믿음이 문화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챙기세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상식적인 믿음이 문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라냐면 뭔가 튀게 행동하는 애들 보면은 속으로 욕하죠. 그렇죠? 그게 문화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거. 자, 문화는 보편적이지 않아. 그리고 유니버설이라고 여기서 쓰는 표현을 반드시 챙기세요. 자, 수능에서 문화와 유니버설, 컬처와 유니버설은 반대의 개념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문화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에 따라 혹은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유니버설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맞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문화라는 건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 첫 문제, 이게 주제가 뭐였어? 문화는 하루하루 변하는 건 모르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 자,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좋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봤을 때 이런 개념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공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야? 문화가 공간에 따라서 다르다. 같은 시간 내에 다른 공간에서 문화가 다르죠. 그렇죠?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공간이 똑같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건 어떤 개념이야?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지금과 조선시대의 문화가 다르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맞는 게 내일은 틀릴 수도 있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개념이죠. 문화가 변화함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데 문화의 변화를 매일 알 수는 없어. 그쵸? 보면은 우리도 문화가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 5년 전에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하루하루 그것이 변하는 건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죠. 그쵸?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도 변화가 가능하다. 자, 보면 1800년대 미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민디언 부족들을 죽였어.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를 잘 해야 돼.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 문화에선 이게 맞았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1800년대 백인들의 문화는 어떤 상황이야? 얘네가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개척을 해야 되는 거다. 신대륙을. 땅을 넓혀야 되고 내 영토를 찾아야 되고 뭐 골드러시를 하는 상황에서는 인디언을 죽여야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현대 오늘날에는 두루미 같은 생물이 사라지는 것도 걱정해. 이것도 문화적인 거야. 뭐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두루미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뭘 걱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 생태학적인 연쇄 작용으로 두루미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이래서 우리가 위협당할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무엇이 옳은지라는 문화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0-5의 첫 문장은 답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by which 때문에 했죠. 그렇죠? 자, by which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야 되고 오케이. 주절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자, by which 보면은 괜히 그렇죠. 괜히 어떤 느낌이야? 가슴이 뛰고 내가 해석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위치는 결국 뭐야? 선행사란 말이야. 선행사 끌어와서 해석하면 돼요. 자, 기준에 의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기준에 의해 삶의 질은 평가되어야 해. 자,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기준에 의해 삶의 질은 평가되어야 하는 그 기준은 are 뭐야? subject 주제야. 어떤 주제? 변할 수 있는 주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by which에서 선행사 끌어와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by which 절 전체가 다시 한번 선행사를 수식하는 이 두 단계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0-6 인간이 음악성을 타고나는가? 라는 질문이고 10강에서 굳이 하나를 빼자면 얘가 조금 빠질 수 있는 글이에요. 이게 조금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애매해요. 결론이 없어서. 자, 주제는 인간이 음악성을 타고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타고나는지 안 타는지 얘는 못 정했어요. 안 타고난다고도 얘기 안 했고 타고난다고도 얘기 안 했고 불분명하다 하고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보면 인간이 음악성을 타고난 건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자, 파트 2. 자, 그거를 음악성하고 지금 언어랑 비교해서 글을 전개를 하는데 거의 모두가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인간이 언어는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 있네? 라고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음악도 마찬가지인가? 이렇게 하면서 불분명해. 왜 불분명하냐? 문화마다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달라서 불분명하다는 거야. 자, 대부분의 문화에서 노래는 다 있어. 근데 뭐 어떻다고? 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심하게 달라. 다 타고난다고 하면 음악성을 다 타고난다고 하면 어떤 게 좋아? 노래들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다른 노래들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타고난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기본적인 노래 부르기는 다 해. 오케이? 야, 근데 노래가 조금 다르긴 달라도 다 부르긴 하잖아. 그럼 다 타고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잘하진 않잖아. 심각한 음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인간이 음악성을 타고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또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든 인간이 말은 배우잖아. 근데 모두가 다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또 어떤 느낌인 거야? 또 타고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했죠. 자, 파트 4. 자, 이거는 좀 튀었어요. 시골은 모두가 노래를 함께하고 뭐 도시는 뭐 공연장 한정돼 있다.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인간이 음악성을 타고나는가? 불분명하다 정도로 이 지문을 기억하면 되고 제가 지금 해설하면서 보여줬듯이 분명한 것 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글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글은 아닌데 수능에서 이런 형태의 글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굳이 나온다고 하면 제목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제목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제대로 나와야죠. 인간이 음악성을 타고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느낌. 제목 있죠. 그렇죠? 그런 걸로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이죠. 6의 첫 문장을 보고 여기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잠시만요. 아, 예, 아닌데? 잠시만요. 예, 이거 아니고 요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거 하려고 했어요. The degree to which 요 부분 하려고 했습니다. 자, to which 요건데 얘는 아까 나왔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분석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구문으로 기억하세요. The degree to which
주어 동사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좋죠. 구문적으로. 자, 그래서 주어 동사 하는 정도로 그냥 퉁쳐서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요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떤 정도냐면 they encourage, 그들이 장려하는 정도야. 개인이 음악에 참여하는. 자, 개인이 음악에 참여하게 하는 정도가 세계의 사회마다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걸 한 단어처럼 기억하면 훨씬 더 해석이 편해지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문은 많이 알면 알수록 해석이 편해지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의 긴장이고 아주 좋습니다. 글이. 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요게 안 나오면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글이에요. 잘 볼게요. 자,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의 긴장이고 여기서 미국 대 중국이죠. 당연히 기존 강국은 미국이고 신흥 강국은 중국이 되겠죠. 그렇죠? 자, 보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가 뭐냐면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의 긴장을 얘기하고 있어. 자, 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에 도전한 16건의 사건을 분석했어. 그러니까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6건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14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대. 거의 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치? 자,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 자, 평화롭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야 했다? 안 일어나도 됐다? 안 일어나도 됐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이미 수능 특강에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었죠. 몇 번이었죠? 5-4 펴보세요. 5-4. (5-4가) 뭐였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쟁이 안 일어나도 됐는데 감정적인 요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지문이 있었죠. 자, 수능은 EBS가 직접 연계뿐만 아니라 간접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지점도 생각하면 이 두 지문 잘 합쳐서 지문 써서 내면 아주 좋죠. 그쵸? 잘 보세요. 10-7하고 5-4 엮어서 써놓으시면 되겠죠. 5-4 이렇게. 자, 어쨌든 이 지문은 지금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에 대한 지문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파트 3,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아테네가 기존 강국이고 스파르타가 신흥 강국입니다. 얘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주변 동맹국들 때문에 일어난 거야. 주변 동맹국들. 자, 미국과 중국도 주변 동맹국들이 있죠. 그쵸? 대표적으로 대만과 일본,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도인데 아주 아름답게 또 뺐죠. 한국을. 왜 이 한국을 빼야만 수능에 나올 수 있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너무 정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수능에서 잘 못 다뤄요. 여기서 한국 싹 빼버림으로써 수능에 연계되기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변 동맹국들 때문에 미국,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만이 대표적인 미국과의 동맹국이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타이완 넘버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의 긴장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동맹국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어떻다고? 실제로는 안 일어나도 괜찮았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꼭 하세요. 좋은 지문이에요. 파트 4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4와 합쳐져서 소재 연계 가능한 것도 꼭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10-8 이집트 4, 5세계의 형성과 미라. 이 지문도 매우 좋죠.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능에서 이런 걸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자, 볼게요. 자, 미라는 죽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달했대. 자, 지문의 그 전개는 여기서 정해준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호하는지가 변해서 결국 뭐가 만들어졌다고? 미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초기 이집트인, 지금 미라 얘기 아니야? 미라가 왜 발전됐는지를 깔아주는 부분이죠. 자, 구덩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태아의 자세로 매장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얘네가 4, 5세계라는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생각해? 초기의 인류들이 귀찮죠. 냄새 나니까. 그래서 얘를 파묻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땅 팔려니까 어떻습니까? 귀찮죠. 삽질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주 조그맣게 파서 묻어버리려고 아주 조금 판 거야. 조금 파고 묻으려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시체를 최대한 접어서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 접어서 넣는다라는 게 어떤 자세로 넣은 거야? 태아의 자세로 넣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사막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시체의 수분을 제거했다. 우리의 여름하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고온 다습한 여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잘 일어나지만 얘네는 건조하고 고온이기 때문에 그냥 딱 말라버리는 느낌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시체의 수분을 제거했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 모습이 유지된 채로 묻혔다. 이게 뭔 얘기냐? 나 이 구덩이를 팠잖아. 얇게 팠을 거 아니야. 지나가다 발로 찼는데 보니까 이 사람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아,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이 현실 세계에선 죽었지만 사후세계라는 게 존재해서 살아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자, 사후세계가 등장한 거야, 초기에. 자, 묻는 방식이 어떻게 모습을 유지시켰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그렇게 묻으면 유지됐는지는 모르잖아. 설명 안 해줬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파트 3. 사후세계를 믿게 되어서 매장풍습이 정교해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묻다가 보니까 어때? 이제 사후세계가 있나 보다 알게 됐잖아. 그래서 매장풍습이 정교해졌다. 이거를 뭐랑 연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죽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달했다는 거야. 자, 봐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믿기 시작했어? 사후세계를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모습이 어땠으면 좋은 거야? 온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덤을 공들여 만들고 기념비를 건축함.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땅 파기 귀찮아서 구덩이 조그맣게 팠는데 이제는 웅장하게 파기 시작하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사실 뭐인 거야? 피라미드잖아요. 무덤이죠, 결국은. 자, 사후세계를 믿게 되면서 죽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첫 단락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파트 4. 자, 사후세계와 매장풍습이 중요해지면서 뭐가 등장했다? 미라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적으로 미라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쭉 깔아준 지문이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